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이 몸감각계에 대한 신경 생리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생리적인 구조에 있어서의 이 몸감각계가 어떤 운동 조절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를 좀 바꿔서요. 이 몸감각의 결손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운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페이지 145페이지로 바로 가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챕터를 바꿔서 몸감각 손상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고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145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5페이지로 먼저 가기 전에 145페이지의 챕터는 제 5장이고요. 주제는 운동 조절에 대한 제약으로 신경학적 기능장애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조절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능장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기능장애겠습니까? 감각이나 운동의 조절에 있어서의 기능장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신경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경학적인 병변인 뇌졸중이라든지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파킨슨 디지즈 같은 그러한 그 질병, 신경학적인 질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학적 질병에 따라서 감각계에서 어떠한 기능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고요. 자, 몸감각 결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뇌졸중 후에 몸감각 기능장애의 유병률은 거진 85%에 이른다. 그러니까 뇌졸중 후에 몸감각에 대한 결손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차 몸감각 겉질, 여기 있는 1차 몸감각 겉질은 S1이라고 하기도 하고 브로드만 3번, 1번, 2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안마루 겉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홀문클루스라고 하는 뇌난장의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1차 몸감각 겉질의 손상은 촉각이나 고유감각의 병변 반대쪽 상실을 초래하겠지만 온도와 통각의 상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루역 겉질로 이야기되는 1차 몸감각 겉질에서의 특정의 그리고 국수화된 병변은 촉각, 문턱갑, 진동, 관절 이치 감각 및 이점 식별 과제의 중요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촉각, 문턱값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값은 이런 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턱값이 높다라는 것은 촉각을 잘 지각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문턱값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촉각이 너무 센시티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촉각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문턱값이 높다. 그래서 촉각에 대한 지각이 없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점 식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DCML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분별성 촉각이 이점 식별 과정에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질감에 대한 식별의 어려움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입체 감각 인식과 같은 더 복잡한 기능도 손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 마루엽을 했으니까 보시면 이 그림 많이 봐서 이제 알 텐데 여기가 센트럴 지러스가 되고 센트럴 지러스의 앞쪽 마루엽 겉질 그리고 요 뒤에가 뒤쪽 마루엽 겉질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 마루엽 겉질은 이렇게 위 슈페리얼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스페리얼 파리에탈 로블이 있고요. 밑에는 임페리얼 파리에탈 로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슈페리얼에는 5번, 7번이 있고 임페리얼에는 대표적으로 40번, 39번이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어떤 영역이죠? 소마토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 영역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모노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고 했는데 용어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요 부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니 하나란 뜻이고 모달 유니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달은 그냥 양상이란 뜻이죠. 모달. 네. 그리고 여기에 전체, 이 전체. 혹자는 또 요걸 빼고 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사람들만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전체를 이제 또 다른 연합 영역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리에토 그리고 템포랄 옥시피탈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합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번, 7번의 감각 연합 영역을 유니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체를 똑같이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전체는 멀티모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이 시각의 등쪽 경로와 함께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등쪽 경로는 주로 실행이다. 그리고 앞쪽 경로는 주로 운동의 계획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간의 영역이다. 신체의 위치라든지 물체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곳이다. 지각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글러 자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 뇌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스트만 신드롬 같은 여러 가지 로직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4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픽스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남이 하는 제스처라든지 버발로 명령을 내리는 그 움직임을 따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요 부위를 그래서 거울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세포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제스처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거울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40번은 일반적으로 움직임 그리고 거울세포와 같은 그런 제스처를 따라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프락시아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울세포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많은데 그건 뒷부분에 가서 아프락시아 부분이 혹시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7번은 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뻗기가 되겠죠. 뻗기에 대한 것은 공간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임페리얼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잡기와 주의 집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뭐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에 있는 부분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5번이다 7번이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루옆 전체 또는 위 마루옆 아래 마루옆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텍스트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 마루역 겉질은 브로드만 5번과 7번이 있고 40번과 39번이 있고 이곳은 위쪽, 이곳은 아래쪽. 여기는 주로 시공간, 그리고 여기는 주로 움직임 이런 기능들을 하고 또 등쪽 경로와도 함께 연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쪽 마루역 겉질은 뭐예요? 다중, 멀티, 모달, 통합, 어소시에이션, 콜텍스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겠죠. 그 다음에 대상 중심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주로 아래마루 소엽에서 그런 걸 한다 그랬죠. 주위 환경의 표현을 가능케 한다. 그렇죠? 그리고 주위 환경의 표현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울 세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것을 따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안 되면 뭐요? 아프락시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마루옆 속고랑은 기능적으로 지향된 시각 운동. 마루옆 속고랑이든 마루옆 뒤마루 쪽 겉질이든 같은 겁니다. 이 겉질 안쪽을 봤을 때 거기에 속고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래서 같은 그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지향된 시각 및 물체의 도수 조작 과제, 그렇죠? 그러니까 뻗기와 잡기, 그리고 시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시각적, 공간적 주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운동 및 지각계 사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자,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시공간이다, 시각 운동이다, 물체의 도수 조작이다, 시공간적 주의다. 요거는 뭐 주로 슈페리얼 파리에탈 로블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 마루역 겉질의 이제 병변으로 인해서 단순한 촉각 검사는 가벼운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촉각 검사는 인식과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단순한 촉각 검사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봉으로 잠깐 간질러서 어느 손가락에 지금 접촉 느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복잡한 촉각 인식과제는 아까 입체 감각 인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복잡한 촉각 인식 과제죠. 그 다음에 탐색적이고 숙련된 움직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죠? 아까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아래 마루 소엽에 있었죠.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물체의 방향성과 모양에 따라 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잡는 것, 흔히 팔을 뻗는 것 동안 팔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즉 손뻗기와 물건 잡기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겉질이 있는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입체 감각 인식과 같은 복잡한 촉각 식별 과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 말이나 또 여기 있는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아스테레오그노시아가 이제 5번 쪽에서 병변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또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 감각계에서 실질적으로 뇌졸중과 같은 이 신경학적 병변이 생겼을 때 어떤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가? 뭐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몸 감각의 기능이 나타나겠죠. 어느 쪽에? 다친 뇌의 반대쪽에. 그리고 손상된 이점 식별 능력 때문에 이 팔의 솜씨, 요 솜씨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불량과 연관성이 있으며 손상된 고유성성 감각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능적인 팔 움직임의 회복과의 불량과 연관성이 있죠. 왜? 고유 감각은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 신체 분절 간의 위치, 신체와 사물 간의 위치를 가늠해 주기 위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과 고유 감각의 복합적인 기능 장애는 일부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회복의 불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운동학습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및 연합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마루역 겉질에 대한 손상으로 나타나는 병변은 무엇인가?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에서 몸 감각 입력에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지각하는 능력을 단순히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몸 감각 입력을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부터 다른 감각 양식과 통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즉 통합된 것
것들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마루엽에서 이 아래 마루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촉각 정보가 들어오고, 시각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청각에서도 정보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촉각의 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합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 통합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판단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판단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실행,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촉각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어떻죠? 먼저 만지죠. 만지는 거. 그러면 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느낀다. 이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느낀 다음에 뭘 해요? 이 느낀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해한 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느끼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표정이 웃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글자를 아는 것, 읽을 줄 아는 것과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했으면 어떤 움직임을 선택하고 그 움직임을 계획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루엽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59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159페이지에서 이 촉각을 우리가 그 몸감각이 어떠한 계층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감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5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는 이 몸감각 기능 장애라고 해서 영어로 impair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결손, defici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impair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impairmen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능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ICF에서는 이 impairment를 손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구조와 기능의 장애를 impairment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기의 장애 모델은 이 impairment, 즉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의 손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감각인데요. 감각을 계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는 이제 검출, 디텍션이라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식별이라는 거, 디스크리미네이션. 세 번째는 정량화. 네 번째는 겉질 감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감각을 아는 거죠. 아, 이게 감각이다. 아는 것. 그 다음에 알면은 그 감각의 종류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진동인지 압각인지 그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종류를 알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발가락에서부터 오는 건지 손가락에서부터 오는 통증인지를 그 위치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강도가 굉장히 날카로운지 아니면 샤프한지 아니면 굉장히 둘리한지 둔탁한지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각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인식의 그 순서, 그것을 감각 기능의 계층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지점 자극을 배경 자극과 구별하는 능력, 이것은 검출, 디텍션이죠. 아는 것이죠. 아, 이게 불빛이구나, 또는 어떤 감각이 내 몸에 닿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을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층의 최하위 수준에서 그냥 수용기 수준이죠.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수용기가 있죠. 그래서 수용기에서 뭘 해요? 이 감각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자극과 B 자극을 구별하는 능력인 식별. 식별은 뭐예요? 어떤 종류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식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피네 또는 파인 터치가 되겠고 DCMA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점 식별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준은 촉각 자극을 조직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정량화라는 건데, 어떤 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정량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또 얼마나 둔탁한지, 또 얼마나 거칠어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겉질 감각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면 이것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즉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것에 따라서 움직임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환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바닥 또는 손가락 끝으로 추적된 문자 또는 숫자를 식별하거나 또는 한 손으로 만져서 물체를 인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도서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 도서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칠판이 있고 한 학생이 이렇게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학생이 등에다가 뭘 쓰면 여기다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것을 이제 도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손바닥 같은데 글이나 그림을 그려서 맞춰보세요. 눈을 감고 맞춰보세요 하는 것들이 바로 도서 감각 검사이고요. 입체 감각 인식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지 않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감각 검사로부터의 결과는 확립된 해부학과 병리학에 기초한 예상되는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손상되지 않은 영역과 비교하여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각, 몸 감각은 크게 이 촉각이라는 것과 고유 감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텍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고, 텍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이 텍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감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유 감각은 심부 감각이 되겠습니다. 먼저 촉각에 대한 식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촉각의 인식, 면봉으로 피부를 가볍게 접촉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고도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 여기 몇 번째 손가락이죠? 두 번째 손가락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촉각의 위치 결정, 인식, 위치 결정, 아까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요. 여기서 모노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라멘트 아주 얇은 철사가 굉장히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거마다 다 이게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이제 모노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주 그 면이 좁은 것부터 면이 넓은 것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서
촉각에 느끼는 것과 촉각이 어디서 느껴지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평가 진단 도구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겠죠. 그 다음에 양측성 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 양쪽에 손을 갖다 대고, 자, 양쪽에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또 팔의 바깥쪽, 팔의 안쪽, 다리의 바깥쪽, 다리의 안쪽을 양쪽을 이제 비교하면서 감각이 느껴지고 또 서로 다른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촉압각의 문턱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드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점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센소리 필드에 대한 거, FIELD, 이걸 우리말로 감수, 뜰 야자를 써서 감수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이게 한문으로 배워서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어로 센서리 필드, 그래서 감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의 영역.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정도 넓이의 침으로 사람을 이렇게 찔러요. 그러면 몇 개가 느껴지십니까? 하면 이제 2개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좁은 침으로 또 이렇게 눌러요. 또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이 점을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감각, 피부의 음차, 진동계, 이런 이제 소리 굽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뚱 두드려 가지고 다리나 머리나 이런데 갖다 대 보기도 하는데 잘 안 하죠. 관절 위치 감각과 관절 운동 감각. 관절 위치 감각은 관절을 수동적으로 굽힘 또는 펴 위치에 두어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굽혔으면 왼쪽 다리도 똑같이 오른쪽 다리처럼 굽혀 보세요 해서 이렇게 자세를 모방하게 함으로 인해서 관절 위치 감각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관절 운동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으로 굽혔다 폈다 편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계를 사용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기계를 사용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을 느끼나요? 느끼지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입체 감각 인식은 뭐 눈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각도 예리한 통각, 둔한 통각을 검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감각도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환자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사 이론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 중재의 목표는 즉 감각계 기능 장애의 임상 관리에 대한 목표는 환자가 환경 내에서 정보를 검출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꼭 그것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각 정보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감각으로 지각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능력을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운동 수행 능력을 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 to Z, 이 강의의 A to Z는 바로 운동 조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